예,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2017년 한 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한 해 동안 원장님 낭만 의사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 주셨어요. 요즘 아주 이제 고정 팬이 생겨가지고 예. 시청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뭐 우리 왕수아님 덕분입니다. 이 원장님과 제가 시시덕덕 뭐 그리는 이 이야기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둘의 어떤 그 프로가 많은 다른 프로의 시조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TVN이나 이런 데 나온 게 우리 다 뒤에 나온 안설 신작. 예, 다 우리 뒤에 나왔죠. 요즘 뭐 교양과 예능을 같이 갖춘 프로들 뭐 차이 나는 클라스니 뭐 이런 것이 또 보면 우리 거 본따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TV PD들이 다 보죠 우리 프로를. 아, 보겠죠. 네, 어쨌든 뭐 그런 데서 우리가 방송의 획기적인 신장르를 개발했다는 데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역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뻔뻔하게 잘하시군요. 얼굴에 좀 포철이 깔려 있으니까. 뭐. 아, 저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그게 인생을 사는데 그게 좀 편합니다. 인생은 좀 뻔뻔해야 편하죠. 그리고 사실 남들이 이렇게 별로 남들한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최진실 씨가 참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는데 남의 말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살았으면 됐어요. 왜 나도 사는데 왜 죽나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주 좋아 이런 분이 계시죠. 그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사십니다. 약간 치매가 오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지금 다른 분들 다 나이가 드셔가 건강.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은 체력은 못 빌린다면서 그렇게 조깅을 하셨는데도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우리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에 한 30분만 일주일에 서너 번 운동하면은 수명 연장 효과가 5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이게 좀 중독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하루에 딱 30분만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30분만 가볍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잖아요.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루에 1시간은 충분하죠. 그건 충분하죠. 뭐. 자, 원장님, 의사협회 비대위가 대한병원협회와 갈등을 봉합하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정부와 협상에 나선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23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정부하고 협상단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공동단장 및 협상위원 동수 구성 등을 이 병협에서 제안을 한 모양인데 거기에 수용을 했다면서요? 참 기가 차가 그때 우리가 18명인가 20명인가 이제 토요일 날 모였어요. 오후 4시에 ITX UK실에서요. 그래서 보통 협상을 할 때 저쪽에서 제안한 거를 100%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마 병협에서도 자기들이 제안한 걸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비대위원들이 그걸 덥석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찬성하고 4명이 이제 거수를 했거든요. 비밀 투표 안 하고. 저하고 그 명단을 맡은 다른 사람 명단을 하고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뭐 혼자서 뻘쭘하게 손들라니까 되게 좀 뻘쭘하긴 했는데요. 아, 이런 거는 협상의 희어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의사협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투쟁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들었잖아요. 위임을 했어요, 권한을.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협회는 의사협회 비대위하고는 입장이 다르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이 협상위원 구성이라든지 공동단장을 찬성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사 비대위 자체에 두목도 협상단의 두목도 공동, 그 다음에 그 밑에 협상위원도 공동이면 이 의사협회의 비대위의 절반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간첩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 말이 그게 맞죠? 아니 그게 무슨 비대위고 투쟁위원회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방금 우리 최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내일 그만두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대요. 그렇지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러면 저들이 원하는 바다 그만둔다는 말만 빼고 기자회견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12월 10일 날 데모할 때요. 병원협회에서 우리 도와준 거 없습니다. 뭐 인원 동원도 한 거 없고요. 예산도 동원한 거, 뭐 도와준 거 없어요. 그래 놓고 그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거기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일 실수한 거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한 뭐 두세 명을 어떤 같은 의사 집단이니까 두세 명 들어오고 대표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요. 이건 대표도 공동으로 하고 또 6대6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비대위가 완전 실수한 거예요. 저들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100%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가 바보 조금 더 요구할 걸 이 생각하는 거예요. 민노총이 예를 들어서 정부하고 임금 협상을 하는데 정부 쪽에 편드는 의용들을 민노총 협상단에 절반을 넣어주면 그러면 저쪽하고 이쪽하고가 5대5인데 이쪽의 절반은 또 저쪽 편이야. 그러면 협상이 5대5가 아니라 7.5대 2.5로 협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측 6명 중에서도 비강성이 4명이나 돼요. 강성 지금 이동욱 총장하고 또 한 사람 안치현 대변인, 안치현 정보위원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병역을 그런 주장을 들어준 게 병역이 독자 협상에 나설 경우에 비대위가 협상 주도권을 정부하고 협상 주도권을 잃을까봐 그랬다라는데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협상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문재인 케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자기들대로 협상하면 맞습니다. 정부가 민노총도 상대하고 한국노총도 상대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될까봐 병원협회 의견을 들어준다. 의사들은 이게 있는 분들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저 지난번에 의사들이 계급의식이 없어갖고 이 투쟁이 제대로 안 된다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낭만을 찾으시는 분도 이렇게 의식은 분명한데 나머지 의사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구무원입니다. 참 제가 진짜 병원에 갈 일만 없으면 의사들 접시물에 코 박고 다 죽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병원 갈 일이 많아갖고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 해도 됩니다. 예, 그럼 참 이런 협상을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 프로꾼들이 초등학생 상대로 해가 협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끌려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뭡니까 의사협회 회장이 무슨 원격 진료한다는데 박 대통령 옆에 가가지고 그리고 투과는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반은 말끝마다 박근혜 물고 늘어진다고 또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놔두세요. 예? 아니, 저는 언론 자유가 아니라 언론 자유 찾는 데 가서 하고, 나한테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제가 볼 때, 뻔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는데요. 그 앞으로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그만둬서는 안 되고 저희가 끝까지 원래 리더의 소위 뭐 경청과 설득입니다. 끝까지 제가 경청하고 설득해가지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잘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인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일종의 퍼플리즘 즉 이념적인 입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어떤 이해 분모를 찾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협상을 잘 완결 짓는다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저는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또 자문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맨 처음 협상단에 들어갔는데요. 또 이렇게 격렬한 토론 끝에 밀려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웃기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의료 전달 체계하고 비급여 전면 급여와는 다른 영역이라는데 이게 말이 그거는 김윤 교수가 직접 자기가 시인했어요. 의료 전달 체계하고 문재인 케어는 직접 밀접한 관계에 또 본인이 시인했어요. 제가 최근에 그 팰리스 호텔에서 강남의 그 터미널 옆에 팰리스 호텔 외과계 회장단 모임하고 내과계 회장단 모임 연달아 있었거든요. 제가 두 군데 다 갔는데요. 제가 그 다음날 그 외과계 다음날 추문진 회장이 뭐 외과계 회장님도 내과 모임에 나오러 된다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김인 교수 아시죠? 그 의료대 김용희 사단. 그래서 그 김용희 교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를 서두르는지 모르겠고 이 의료 전달 체계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추문진 회장한테 추 회장님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의결이 문재인 케어는 우리 비대위에 이름된 거니까 이 일에 손을 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또 내과 뭐 부회장이 또 뭐 보험 부회장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안 된 사안이 어디가 있냐고 또 이렇게 궤변을 내려놓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케어는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의사회원의 뜻이니까 그대로 따르라. 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제가 좀 지금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뭐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인데 의사협회가 협상을 하는 모양을 볼 때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좋은 세상이 오면 의사협회는 한번 숙청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집단 같습니다. 적폐 세력으로. 아, 적폐지요. 이런 적폐가 없지요. 아니 뭐 협회가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협회의 리더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저를 봐서. 예. 의사 전체에 무슨 제가 있겠습니까? 참. 뭐 제가 다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좀 의사협회는 좀. 앞으로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십시다. 예. 자, 저기 제천에 이렇게 불 났잖아요. 조그마한 빌딩에 불이 좀 났는데 사람이 29명이나 죽었는데 1층에 필로트라고 해가지고 1층 천장에서 났습니다. 필로티 구조. 자, 2층을 거쳐서 쭉 위로 올라갔어요. 위에가 더 탔어요. 그렇죠. 근데 거쳐가는 2층에 여탕에 모욕하던 분이 20명이 돌아가셨어요. 사망자의 거의 뭐 한 70%가 그렇죠. 2층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고 난 뒤에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러니까요. 소방서가 전화기를 갖다가 13개인가 12개인가 회수를 해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해서 돌려주고 어쩌고 했다는데 심지어 뭐 4시간 이후에 통화가 연결이 됐는데 소리는 없다가 20초 만에 꺼졌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6층인가 이 복도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는 마시고 있지만은 무의식상에 전화를 받았다가 꺼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4시간이면 불 다 꺼진 지 오래됐고 그렇게 이렇게 했을 건데 심지어 2층에서 1시간 반쯤 뒤에 통화됐다는 분도 살아 있었을 건데 도대체 이 수색을 뭘로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요. 또 2층을 막상 깨니까 뭐 백드럽 뭐 역류가 생겨서 불이 안으로 들어갈까봐 못 깼다 하는데 뒤에는 불도 안 난다는데 불도 안 난데 한토방 뒤로 깨갖고 들어갔으면 됐을 건데 연기만 차 있고 탄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20명 중에. 자, 이게 저기 가스 흡입이 이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앗아갑니까? 전문가로서. 가스 흡입은 제가 흉배가 아닙니까? 가스 흡입을 한 번만 들이마시면 바로 의식이 잃습니다. 유독가스가 그만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30분, 1시간 반에 막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밖으로. 그러니까 치명적인 가스 흡입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가스 유입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창문을 깨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마시고 있는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로 이렇게 꼽아주면서 살았죠. 이 부축해갖고 나왔으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에서는 항상 매주 시뮬레이션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를 못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추는 그런 상황일 때는 그냥 119 신고 이렇게 훈련만 해놓으면 안 돼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저기 황 소장님 이름을 모를 때는 저기 빨간 옷 입은 분 119 신고하세요. 그 다음에 김 실장님 여기 와서 뭐 갖다 주세요. CPR 기계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런 식으로 그 소방서에도 그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야 돼요. 군인들이 맨날 훈련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국방 예산을 하고 단 한 번 살리기 위해서 소방 예산을 하고 공무원을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소방당국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소방 그 구조대원이 산소통을 들고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몇십 분 동안 살아 계신 분들 아닙니까? 안에서. 밖에 하고 17분 연속으로 남편하고 막 자식하고 통화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가스가 번지고 있는데 17분씩 통화하고 1시간 훨씬 지나서 통화했다면 그 안에 가스가 유독하기가 치명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죽어도 살아남기란 책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죽어도 살아남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은 절대 호텔에 갈 때도 5층 이상 투숙을 안 해요. 그리고 5층 이하에 투숙하면서
5층에서 떨어지면 살아날 확률이 반입니다.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 거의 100% 죽고요. 그래서 5층 이하에 되도록 투숙을 하고 또 그분의 저자는 그 책의 저자는 항상 마스크를 들고 다녀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 주문하면 한 2만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일회용인데 그 마스크 이렇게 쓰면은 한 30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뛰쳐나올 수가 있겠네. 예.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면은 딱 비상구가 어딘지 항상 보세요. 이게 문이 나오면 왼쪽으로 10걸음 가면 비상구 있다. 그런 거 다 기억을 하시고요. 목욕탕 들어갈 때도 비상구를 항상 하고 비상구에 안에 뭐가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해요. 오늘 이번에 보니까 이 사건에서 건물주가 구속이 됐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건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PC방 내려가가지고 계단하고 이런 거 다 제가 관리를 했죠. 아, 잘하셨네. 건물주는 또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저는 또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로서 우리는 건물주 이런 게 너무 무슨 주님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던데 저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니. 건물주에 뭐 조물주란 말이 있는데 뭐 사실 뭐 빚종은 다른 거야. 뭐 정말 빚밖에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말이에요. 5층에서 이하로 갔는데 2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깨고 2층에서 뛰어내려도 약간 뭐 무릎이 다칠거나 할지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죽을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주 밀폐된 구조였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건물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이 탈출구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유독가스가 날 때는 이 옷에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그걸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한 1분 정도는 괜찮아요. 1분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연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바닥을 기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독가스 흡입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뭐 침 뱉고 아니 뭐 그 목욕탕이니까 수건하고 물은 많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수건을 물에 묻히면은 한 5분 동안 생존할 수 있죠. 옛날에 대형각 호텔 사건이 날아갔을 때 그 대만 사람인데 끝까지 이렇게 생존을 했죠.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게 72년 12월 24일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에서 한참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다 왔죠. 그랬죠. 거기가 저기 신세계 백화점 본점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맞습니다. 게 대형각 빌딩이죠. 좋은 자리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목욕탕에서 만약에 불이 났으면 원장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샤워하지 뭐 입고 합니까? 그러다가 목욕탕에서 불이 이랬다면 원장님은 가서 이렇게 락카를 열어가 옷을 입겠습니까? 저는 바로 나옵니다. 저는. 그렇죠. 저는 항상 그것도 이야기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인턴 생활을 할 때 분명히 페니실린 쇼크나 벌 쇼크 같은 게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책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에피네프린 피하 주사. 여러분들 그 슬립 리스 인 시애틀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룬 밤 그거 보면은 그 막 그 맥 라이언이 그 원래 약혼자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땅땅땅 하고 할 때 그 가족이 한 사람이 막 재채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면 이게 하이포더믹 에피네프린 니들 이 사람은 이제 I have allergy in B 그 벌에 알러지가 있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에피네프린 주사를 들고 다녀요. 그런 경우로 대비를 해놓을까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환자를 살렸죠. 근데 후에 뭐 마취과 교수가 되게 혼을 냈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게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안에 이 라이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웬만한 후레쉬 정도는 됐을 거고. 그것도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그러면 그게 출입문 이렇게 자동 출입문 그걸 열어서 밖으로 놓으면 그 다음엔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 비상 상황에서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 라이트가 어디 있는지 앱이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평소에 훈련해놔야 돼요. 라이트 기능 그 앱에. 저는 항상 흉부외과를 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 여러 번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을 겪지 못해요. 황소영님 지금 살면서 위급한 상황 빠져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요? 한번 말해보세요. 위급한 상황.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있었죠. 뭐. 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거기 인사동에서 식사하다가 교수님 한 분이. 그게 본인의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99.9%의 사람은 본인이 위급한 상황을 겪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은 대부분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위급 상황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치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흉부외과 의사가 4,000명 졸업하는데 20명 지원하거든요. 전체 인구의 흉부외과 의사나 그 경찰관, 소방관은 0.1%도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그 영화 있잖아요. 클로버필드인가? 그 영화 보면은 우준이 침입했잖아요. 그때 방송할 때 군대 경험이 있거나 수술 경험이 있는 의료 관계자는 전화를 해달라. 상황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은 이 외과 의사하고 군인들 목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외과 술기나 이런 생존 기술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 있죠. 죽어도 살아남기.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당장 내일 가서 수영장 그거 끊어요. 수영장. 항상 배 사고는 일어납니다. 아이고, 인명재천인데 그렇게 신경 써갖고 살다가 아니 인명재천이란 말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인명재천이고 수영 기술도 없고 일본에는요 모든 초등학생의 필수 과목이 수영입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 진주 난강에서 한번 빠졌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쑥 커지면서 이렇게 막 파는데 발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도 막 이렇게 얼굴이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꼬르륵 하더만요. 죽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동네에 형이 와서 이렇게 끌고 갔어요. 형 없었으면 죽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번은 절벽에서 이렇게 발을 삐뚤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떨어졌어요. 그것도 난강변 절벽인데 그럼 밑으로 떨어져서 거꾸로 떨어져서 이러고다 죽는다 했는데 또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아갔고 발로 떨어졌는데 밑에 모래밭이라 가지고요 약간 삐고 살았어요. 그 두 번째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상당히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네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될 때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런 걸 느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당히 석가모니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그래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요즘 뭐 돌을 닦고 산다라는 생각은 깊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런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존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보면 이 미국 LA에선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심장에 이 하트 어택이 생겨가 하트어택. 거기 이 하바롭스크 러시아 극동 러시아 도시 거기에 비행기가 칼이 긴급으로 앉았는데 의사분 한 개 계셨는데 환자는 결국 사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인데. 최근의 일입니까? 최근에 보도가 됐었어요. 못 봤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심근경색이겠죠. 그죠? 그렇죠. 참 그럴 땐 손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손쓰기 어렵죠. 심근경색이 오면은 바로 큰 병원에 가서 뚫어야죠. 골든 타임, 골든 아워, 플래티넘 미니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세월호 때 말입니다. 그렇게 무능했다. 해경이 가서도 구해내지 못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래서 300명 이상이나 죽었다 해가지고 공권력이 다 무능한 놈이다. 이 정부가 보고 지시도 제대로 받았느냐. 대통령부터 5분 단위로 밝혀라. 그리고 무슨 보고 30분을 누락했니 하고 임종석이가 이제 들고 흔들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정권 들어서 보니까 홍진호는 납치됐는 줄도 모르고 맞습니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배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빠졌는가 싶어가 처음부터 공개를 안 해놓으니까 시시하면서 찾고 있는데 북한에서 나타났고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데 그때 이 문제가 좀 불각되어서 시스템을 고쳐라 했으면 그 뒤에 사고들이 안 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기 세월호는 한 20km 앞이고 1.8km 앞에 영흥도 낚시배가 가라앉았을 때 맞습니다. 1.8km 앞에 구조하러 가는데 1시간도 더 걸리가. 맞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구조됐지만 이미 물을 많이 마셔갖고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22명 중에서 15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이 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맞습니다. 그때 온갖 문제들이 다 노출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바로 6분 만인가 출동을 했는데 출동한 소방서는 진압되고 집에서 뭐 가서 쉬다가 비번들이 와놓으니까 별로 하기도 싫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진압되고 구조대는 또 딴 데 갔다가 늦게 왔다 그러고 맞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건물 도면을 갖고 가지 않아 가지고 가서
예? 빌딩 관계자들 찾아가지고 여기 그리봐라 했다는 그 바쁜데 맞습니다. 저같이 그림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은 그리면 이게 뭐냐 하면서 찍었고 다시 그리고 이러다가 사람 다 죽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중에 그 앞에서 통화를 해가지고 야야 뭐 2층에 있다고 수많은 사람이 가족하고 통화를 아직 살아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이 있냐고 하는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상황 파악도 못 해서 예? 나중에 2층에 올라갔을 때는 사람 다 죽었다는데 그것도 또 통화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도 그러면 도대체 이게 과연 무슨 그리고 또 장비는 사다리째 하나 있는 게 안 펴져 갖고 민간 청소차가 지나가다가 3명을 구하는데 나중에 사다리차 하나 폈는데 그것도 높이가 안 맞아가 줄 던지주고 네가 줄 달고 내려오라 해서 지가 줄 달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뛰어내리는데 그 뛰어내리는 에어매트 까는데 30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 소방관 하면 막 멋있잖아요. 미국에는 소방관이 최고듯이. 최고죠. 예. 줄 타고 삥 하면 막 바로 봉 타고 내려와가지고 바로 출동해가지고 예? 안에 깨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영화에서 보던 소방관은 다 어디 가고 그 2층 눈앞에서 20명이 타지도 않고 그렇게 생으로 다 죽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를 비판을 해놓고 만전을 기해라. 안타깝다. 이런 지시만 하고 장관 가라. 그랬다고 그것이 면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영국의 예를 들면은 주택가에 바로 헬기가 안 씁니다. 위급 상황이었을 때. 예. 근데 우리나라가 저번에 이국정 교수가 한번 방송에서 봤는데 한번 그랬다면 바로 민원 들어온대요.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그리고 또 산에서 이렇게 하루택이 오면은 헬기가 출동하잖아요. 그 헬기에 의해서 자기 김밥에 돌멩이가 들어갔다고 또 민원을 냈는데요. 이거는 민도가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무슨 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차가 뭐 주차에 길을 다 막고 있어서 그리고 1층에 차를 끌어내야 된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이 급해갖고 차들을 끌어냈지 유리를 깨고 원래 영국에서는 차가 불법 주차하면 바로 깨면서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랬다가는 뭐 재산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 참 경제가 뭐 세계 10위죠. 민도는 꼴찌입니다. 꼴찌. 이게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까? 정권은 그에 상응한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에 딱 맞는 정권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문제를 질타했던 부분도 그게 민도 수준이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민도는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누가 욕할 거 없어요. 똑같은 오히려 더 못한 일도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황 소장이나 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까지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한 10년 걸릴 겁니다. 그 대통령 되면 참사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울었다고 대변인 시켜서 이야기할 겁니까? 안 합니다. 그거 듣고 뭔 생각이 들었습니까? 쇼한다고 느꼈죠. 대통령은 그 뭐 울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까? 생겼으면 책임을 자인한다고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고치도록 노력해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병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베갯니를 매일마다 교환을 하는데 그 베갯니에서 냄새가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회용으로 바꿨죠. 카바를.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또 뭐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했는데 동명이인이 돼가지고 이제 또 뭐 그런 경우 왕왕 일어나요. 오른쪽을 팔을 잘라야 되는데 왼쪽 팔을 자르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연구를 했죠. 그래서 주민번호는 하면은 또 정보법이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안다든지 뭐 그런 거로 자꾸만 제가 이렇게 이 시스템을 고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은 말로만 열심히 해라, 말로만 단디해라 이게 안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지.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게 마련인 동물이거든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같으면 3중 시스템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 수면제 같은 거 할 때 맨 처음에 우리 간호사가 장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 파트장이 두 번째 체크하고 세 번째 제가 또 체크합니다. 이걸 한 사람한테 맡겨버리면은 그 프로포폴 한 병에 몇십만 원 하거든요. 싹 훔쳐갑니다. 옛날에 그런 해빙이라는 영화에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그 간호조무사가 서머가 그걸 훔쳐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의사가 알게 모르게 프로포폴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중 체크를 해놓으니까 서로 감시가 돼가지고 간호조무사가 그걸 팔지도 못하고 의사의 직권을 남용해서 내가 그걸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다 갖춰놔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조직에 감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는 회장과 독립된 조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그 대통령 임명되고요. 뭐 국회도 그렇고 뭐 또 사법부 독립도 안 돼 있고 검찰도 대통령 직속이고 뭐 아무래도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병원 갈 때까지 병원 사고 안 나고 건물주 사고 안 나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뭐 나중에 뭐 저급 빌딩에 불 났는데 뭐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 사고 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예. 큰일 하실 분은 예. 일단 주변부터 잘 정리하시고. 제가 키는 잘 키워놨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는 더 그렇게 없고 다른 걸 더 키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결국 이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예.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재난 사고에서 대응을 하는 해경이나 무슨 소방관이나 이런 시스템이 바뀌지도 않고 거기에 명령을 내린다고 현장에서 실제로 구조되는 거하고는 거리도 멀고. 그렇죠. 또 법을 안 고쳐서 그렇다는데 차가 있으면 무조건 다 밀어붙인다고 법 고치도요. 그러면 또 문제 안 나겠습니까? 문제 나죠. 그럼 소방관이 제대로 매뉴얼을 갖다가 하느냐 이런 문제도 또 생기고요. 우리나라 돈 많아요. 그럼 밀어붙여가지고 사람 살리고 돈 주면 되잖아요. 지금 뭐 100조 뭐 문재인 케어하는데 100조 이상 쓸 겁니다. 그거. 그리고 공무원들 17만 명 늘렸는데 그 한 100조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늘리면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돈 줘야 되고요. 근데 그 물리 줄 필요도 없는 게 불법 주차잖아요. 예. 법을 바꿔갖고 예. 불난데 옆에 반경 100m 안에 불법 주차는 먼저 차 갖고 가는 사람이 임자다 하면 바로 다 치우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사람의 생명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럼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바로 가위로 자릅니다. 누군가 한번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 베르사체 100만 원짜리 옷인데 그걸 잘랐다가 그거 자르는 걸 봤는데 예. 또 뭐 전쟁이나 이런 데서 다 잘라더라고요. 예. 이 저기 군의관들은 예. 뭐 뺏기고 이런 게 없더만요. 잘라야 됩니다. 그 속도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제가 잘라가지고 살렸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베르사체 100만 원 배상하는데 실제로 당했어요. 그래 안 물려줬죠. 예. 안 물려줬어요. 예.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양반 사람 잘못 만났네. 예.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내가 그거 저 재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하대. 창피하니까. 예. 아니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 베르사체가 뭐 베르사체 뭐 그 무슨 내가 그다음부터 내 베르사체 안 좋아해요. 베르사체 입은 사람 오면 죽어도 좋으니까 단추를 일부러 천천히 푸십시오. 그럼 전체 풀다 또 고발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요. 그래서 그 요번에 뭐 나 참 그 우리나라 그래서 뭐 누구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민도에 맞는 지도자가 나오고요. 뭐 그냥 그러니까 불 끄는 것도 사람 구하는 것도 다 민도 수준에 맞게 가는 거지 그게 정치 문제는 아니다. 다 뭐 누구 요구할 게 없어요. 다 그냥 뭐 그냥 그러니까 죽으러 살아남기 책보고 스스로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자. 신이시여 저희들 용서하소서. 지금 대선을 꿈꾸는 분은 각자 알아서 살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분을 뽑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생존 기술, 왜냐하면 일본이나 영국도 초등학교에 필수 과목이 저도 대통령 되면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모든 그 교과목에 생존 기술과 이 CPR, 이 심장 압박 기술을 그 1시간이면 다 해요. 그래서 항상 또 지진 대비 훈련 이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찌 이런 분이 참, 좀 이렇게 좋은 분이 꿈을 펼 수 있도록 이 방송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좀 기대해 볼까 뭐. 참 10년 뒤에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거의 70대. 69세입니다. 69세. 알겠습니다. 69세하고 만이죠. 예. 뭐. 만이죠. 제가 59년생이니까 아직 제가 59세입니다. 아직 60 안 됐어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10년 뒤에는 60대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서양 나이로 하면 58세입니다. 58세. 서양 나이. 알죠? 알겠습니다. 요즘 58세, 68세는 뭐 청년이죠. 그렇죠. 뭐 누군가가 저 환갑잔치 안 하니까 뭐 아빠하고 점심 먹었어 이렇게. 뭐 요새는 120세 시대인데요. 원래 모든 생물은 자기 성장기에 5배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25세까지 크니까 125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생의 반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술이 발달함에 감에 따라서 이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질 거고
원래 옛날에 아브라함과 뭐 500세 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게 뭐 성경이나 경전들은 다 뻥이잖아요. 절반은 뻥이잖아요. 절반은 눈물이고. 요새 내가 좀 이게 주님이 영접하려니 자꾸만 그런 글귀가 많이 떠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새 내가 좀. 교회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네. 원래 선거 나간 사람은 교회부터 절부터 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뭐 저는 참고로 개신교 세례도 받았고 천주교 세례도 받았고 절도 자주 가시고. 절도 뭐 자주 매일 아침마다 제가 또 이게 그 부처님께서 화가 날 때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생에 어머니 아닌 존재 없다. 그 부처님께서 전생에 자기 사지를 잘라도 가만히 있었어요. 선거의 기본 원칙은 고정표를 붙이는 건데 어디에도 고정표가 하나도 없군요. 저는 무소의 뿔처럼 가는 거죠. 네, 바람을 지나는 뭐 항상 끝날 때 지금 말씀이 많아지시는데요. 1부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왜 짧아요? 나는 이게 너무 짧은 것 같아, 아무래도. 2부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쉽습니다. 하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쉬워요. 예.